또 하나의 한일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결이 펼쳐질 무대,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WTO의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중단했던 제소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나선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WTO 한일전 전적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해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역전에 성공해 더 짜릿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반응은 한마디로 패닉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베 신조 총리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우린 안 먹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니 일본 국민들이 먹으면 될 일입니다. 제발 혼자서만 드시지 마시고 말입니다. 私は福島のお米を毎日食べておりますし、水も飲んでおりますが、おかげさまで自民党の総裁に賛成を果たすことができたわけでございますので、安全性は折り紙付きであります。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내용적으로는 이미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이 규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지만 우리 경제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되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에겐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들,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일장기를 떼고 태극마크를 붙인 겁니다. 대일 수출 적자가 5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진 건 덤입니다. 그 정부의 그 언론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거 놓고 엉뚱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11일자 요미우리 신문 사설입니다. 제목이 문재인 정권이 상호 불신을 심화시켰다였습니다. 한국이 집요하게 역사 문제를 되풀이해 문제를 삼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 판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원고들의 개인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 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서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을 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이뤄진 강제 노역, 이걸 인정하고 배상을 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강제징용 사실도 부인하고 싶다는 건가요? 먼저 기억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영화 군함도입니다. 我々は広告新民なり心より歓迎いたします。 돈 벌러 가는 거라고 도라구에 태워져서 갔더니 일본군이 그러더라고. ここの出来事を記憶する朝鮮人たちを一人たりと見残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証人になる朝鮮人たちを殺さないといけないことが。 이곳 탄광에서 조선인 28명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창사하면 감옥이라는 것이 내 이름을 졌는데 참 기가 막히지. 일본에겐 근대화의 상징이지만 우리에겐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이런 군함도를 일본은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에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짓겠다고 말입니다.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일본이 공언했던 정보센터가 지난 14일 약속한 지 5년 만에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군함도가 아닌 도쿄의 말입니다. 강제징용 현장에서 1200km 넘게 떨어진 거리만큼 진실도 윤색됐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귀여워해줬다. 이제는 일본인이 된 조선인 2세의 증언이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강제징용의 고통은 사라지고 미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본의 이런 행태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3년 전엔 이미 이런 동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ジョリーランドっていうのはね、日本のにも一緒なんですよ。
全てを朝鮮人に任せるということはまずないな。 우리 외교부가 주원 일반 대사를 초치하고 유네스코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섰지만 일본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일본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묵묵부답인 일본 전범기업들, 법원이 절차에 따라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8월 3일까지 일본 전범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방 뛰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일부에선 일본이 2차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론 일본에선 보복이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말입니다. 韓国との信頼関係の下でですね、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て、韓国に関連する輸出管理をめぐり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もあり、より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하든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한일 간에 또다시 충돌할 기미를 보이자 국내 일부에선 한일 관계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예로 들면서 말입니다. 당시 선언 전문입니다. 오부치 총리 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 정신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활동을 시작하더니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 문제는 역사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집요하게 역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